안녕하세요. 중2 첫 번째 단원, 자연수의 성질에서 소인수 분해의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근한 천체인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5천 킬로미터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왕복한다고 하면 약 423회가 될 만큼 아주 먼 거리죠. 이때 크기가 무한히 큰 신문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신문지를 반씩 접는다고 할 때 과연 몇 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100만 번, 1000만 번쯤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신문지의 두께가 0.2mm라 할 때 42회 접으면 그 접힌 신문지의 두께는 0.2mm 곱하기 하여 2를 42번 곱하면 44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 5천 킬로미터를 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죠? 처음에는 아주 얇은 신문지를 반씩 접어서 그 두께가 2배씩 커지더라도 얼마나 커지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어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 제곱의 마술이에요. 1을 표로 정리하면 2에 접으면 2배, 2회 접으면 2 곱하기 2는 4배, 3회 접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8배, 이와 같이 10회 접으면 1024배가 돼요. 그렇다면 42회 접으면 얼마일까요? 1을 42번 곱한다면 어마어마한 수가 되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산기를 사용하면 에러 메시지가 뜰 정도의 아주 큰 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한 값을 받아 적기에 불편함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거듭 제곱이라는 표기 방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거듭 제곱이란 거듭해서 제 자신의 수를 곱한 것으로 같은 수의 곱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표기 방식입니다. 거듭 제곱을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이와 같이 쓰고 2의 세제곱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곱하는 수인 2를 밑이라고 하고 곱하는 횟수인 3을 지수라고 해요. 밑은 곱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지수는 곱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곱하는 대상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 음수도 가능하며 문자로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신문지를 반씩 접었을 때 그 크기를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1을 한 번 곱하면 2, 1을 2번 곱하면 2의 제곱, 1을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1을 42번 곱하면 2의 42제곱이 됩니다. 서울 인사동의 명물 꿀타래라는 간식거리가 있는데 먹어본 적이 있나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솜사탕 같은 맛이 나는데 옛날 임금님의 간식으로 궁중다과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용수당을 응용하여 우리 입맛에 맞게 재창조한 간식이라고 합니다. 꿀과 물엿 등의 비법으로 반죽을 한 후 끊어지지 않게 양손으로 잡아당기면 반죽이 가늘어지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양손으로 잡아당기면 반죽이 좀 더 가늘어지면서 만들어진 가닥의 수는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더 하면 4가닥, 한 번 더 하면 8가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4번을 반복하게 되면 반죽의 가닥이 실과 같이 아주 얇은 가닥으로 변하게 되고 그 가닥의 수는 무려 2의 14제곱인 16,384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거듭 제곱의 성질이 이용되고 있군요. 지금까지 거듭 제곱의 뜻과 표현 방식에 대하여 살펴봤고요. 이제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이에 앞서 약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란 인수라고도 하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정수를 뜻해요. 아직 정수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자연수라 할게요. 초등학교 때의 방식으로 6의 약수를 구하면 6을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1은 약수이고요. 6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2는 약수이고요. 6을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3은 약수가 돼요.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므로
약수가 아니고요.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므로 약수가 아니에요. 6을 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6은 약수가 됩니다. 6을 6보다 큰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약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 됩니다. 이젠 중학교에서 약수를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A는 B 곱하기 C라 할 때 여기서 A, B, C는 자연수이고요. 먼저 예를 들어 접근해 보면 6은 2 곱하기 3이 되죠.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므로 나누어 떨어져서 2는 6의 약수가 돼요.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이므로 나누어 떨어져서 3도 6의 약수가 됩니다. 즉,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 2와 3은 6의 약수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A는 B 곱하기 C에서 곱한 값 B와 C는 A의 약수가 되겠죠. 또한 6을 두 자연수의 곱으로 모두 나타내면 1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이므로 6의 약수는 1, 2, 3, 6이 되죠. 여기서 약수의 성질을 언급하면 6과 6을 2로 나눈 수인 3에 대하여 즉 두 수 6과 3 사이에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큰 수의 약수를 구할 때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약수 찾기가 좀 더 쉬워져요. 이처럼 두 수의 곱의 쌍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약수를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4의 약수는 1과 24, 2와 12, 3과 8, 4와 6이고요. 여기서도 약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24와 24를 2로 나눈 수인 12에 대하여 즉 두 수 12와 24 사이에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를 정리하면 A는 B 곱하기 C에서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수와 인수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소수와 합성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소수는 소수라고 읽어요. 그 뜻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2는 1 곱하기 2로 약수는 1과 2이고요. 3은 1 곱하기 3으로 약수는 1과 3이므로 소수가 되지요.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2개가 됩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로 약수는 1, 2, 4이고요. 6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3으로 약수는 1, 2, 3, 6이므로 합성수가 되지요.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 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자연수는 소수 아니면 합성수로 되어 있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소수와 합성수의 정의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에서 생각해야 하므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1을 기초수 또는 단위수라고 해요. 참고로 지금 배우고 있는 자연수의 소수와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배운 0과 1 사이의 수인 소수와 용어가 겹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0과 1 사이의 수인 소수는 읽을 때는 소수라 읽고요. 한자로는 작을 소를 씁니다. 자연수의 소수는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고요. 한자로는 바탕소를 써서 자연수의 기본, 바탕이 되는 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 숫자가 기본, 바탕이 되는지는 소인수 분해를 설명할 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개 소수와 소수를 잘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곡물 이외의 이물질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물건을 체라고 하는데 이처럼 에라토스테네스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걸러내서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여 직접 소수를 찾아볼까요?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2는 소수이므로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모두 지우고 3은 소수이므로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이와 같이 5의 배수, 7의 배수까지 하면 나머지는 모두 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소수가 11인데 11을 제외한 11의 배수에서 11 곱하기 2는 2의 배수에서 지워졌고 11 곱하기 3은 3의 배수에서 지워졌어요. 이처럼 11을 제외한 11의 배수부터의 합성수는 모두 지워졌어요.
따라서 어떤 큰 자연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수인지 아닌지는 100이하까지 나눈 후 7이하의 자연수로 나누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45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공약수를 구할 때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눠볼게요. 1245는 5의 배수이므로 5로 나누면 몫이 249이고요. 249는 각 자릿수의 합이 2 플러스 4 플러스 9는 15이므로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몫이 83이 됩니다. 이때 83을 7이하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83은 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눗셈을 끝내면 돼요. 소인수란 소수인 인수를 뜻해요. 예를 들어 12의 약수 즉 12의 인수는 1, 2, 3, 4, 6, 12이고 그 중에서 소수인 소인수는 2와 3이겠지요. 30의 약수 즉 30의 인수는 1, 2, 3, 5, 6, 10, 15, 30이고 그 중에서 소수인 소인수는 2, 3, 5가 됩니다. 소인수 분해란 글자 그대로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는 뜻인데요.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인수를 방금 배웠으니까 분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비유를 하자면 완성된 레고 장난감을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게 하나의 낱개의 블럭으로 만드는 것을 분해라고 하고, 반대로 블록으로 장난감을 완성시키는 것을 합성이라고 하죠. 완성품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를 분해해보면 단순한 모양의 블록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합성수를 분해하여 작은 수 단위로 나타내어 그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다양한 모양의 블록이 각각 소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합성수는 소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소수의 한자가 바탕소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자연수의 분해에는 합분해와 곱분해가 있어요. 물론 차분해와 나눗셈 분해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차는 합으로 변형할 수 있고 나눗셈도 곱셈으로 변형하여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해와 나눗셈의 분해는 다루지 않습니다. 합분해는 자연수의 합으로 분해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6은 1 플러스 5나 2 플러스 4나 3 플러스 3이나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과 같이 아주 많은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분해의 의미가 없으므로 합분해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남는 게 자연수의 곱으로 분해하는 곱분해인데요. 예를 들면 6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3으로 분해되어서 이는 6의 약수와도 관련되어 있고 몇 개로 한정이 되어서 합성수의 수 의미를 아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수를 분해한다고 하면 곱으로 분해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곱분해들 중에서 특히 소수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예를 들어 54를 2로 나누면 27이고요. 27을 3으로 나누면 9가 되고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므로 54는 2 곱하기 3 곱하기 3과 같고요. 이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소수인 소인수는 2와 3이겠지요. 이제 소인수 분해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소수와 합성수를 교과서에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문제 풀이에 적합한 개념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볼게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했지만 간단하게 약수가 2개인 수로 알아두고요.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라고 했지만 간단하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로 알아두면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 구하기. 이때 표를 이용하면 약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할 수 있는데요. 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이고요.
이 중에서 소수는 2와 3이고 2를 제외한 나머지는 2 또는 3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 2, 3도 나머지 수들과 같이 두 수의 곱으로 표시할게요. 이때 약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수 2는 한 번도 곱해지지 않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곱해지고요. 소수 3도 한 번도 곱해지지 않거나 한 번까지 곱해짐을 알 수 있어요. 즉,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에서 2는 최소 0번에서 최대 3번까지, 3은 최소 0번에서 최대 1번까지 곱해짐을 소인수 분해로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결론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약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로에는 2가 최소 0번에서 최대 3번까지 곱해지고요. 세로에는 3이 최소 0번에서 최대 1번까지 곱해져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수를 곱하면 1, 2, 4, 8, 3, 6, 12, 24가 약수가 됩니다. 가로에는 2의 세제곱의 약수가 4개, 즉 지수 3 더하기 1은 4이고요. 세로에는 3의 약수가 2개, 즉 지수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따라서 24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공식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 항상 지수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처럼 소인수가 3개이면 어떻게 표로 나타낼까요? 먼저 앞에 2개, 2 곱하기 3의 약수를 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1, 2, 3, 6이 되고요. 방금 구한 1, 2, 3, 6을 가로에 5의 약수인 1, 5는 세로에 적어서 표를 한 번 더 그립니다. 이렇게 표를 2번 사용하면 30의 약수 1, 2, 3, 5, 6, 10, 15, 30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12와 같은 작은 자연수는 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144, 1260과 같이 큰 자연수는 반드시 소인수 분해와 표를 이용하면 약수를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고 또한 그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인수 분해와 표를 이용해야겠죠. 소인수 분해의 활용. 어떤 자연수의 제곱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이에 앞서 과일을 두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기를 이용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귤 3개, 사과 1개, 바나나 2개가 있고요. 진열대 위에 있는 과일을 이용하여 두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싶어요. 먼저 바나나는 2개가 있으므로 하나씩 바구니에 담으면 되죠. 그런데 귤과 사과는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과일을 꺼내서 보충하면 되겠네요. 이때 가장 작은 개수로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는 귤 1개와 사과 1개를 바구니에 담으면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귤 2개를 더 추가해도 되고 바나나 4개를 더 추가해도 사과 2개를 더 추가해도 두 바구니에 똑같이 나눠 담을 수 있겠지요. 즉, 과일을 추가했을 때 각 과일의 개수가 짝수이면 나눠 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가 되려면 귤 1개와 사과 1개만 바구니에 담으면 되겠네요. 이제 어떤 자연수의 제곱 만들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n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n은 a의 제곱은 a 곱하기 a와 같이 같은 수를 2번 곱해야겠죠. 두 수 100과 16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은 10 곱하기 10으로 같은 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160은 40 곱하기 40처럼 같은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됩니다. 1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지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가능하지만 160은 2의 5제곱 곱하기 5로 지수가 짝수가 아니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160에 자연수 x를 더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될까요?
160은 2의 5제곱 곱하기 5를 앞부분의 과일로 비유하면 귤 5개, 사과 1개를 두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과일을 이용하여 귤 1개, 사과 1개를 더 가져오거나 추가로 바나나 2개를 더, 또 추가로 사과 2개를 더 가져오거나 등과 같이 과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추가한다면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최소로 필요한 것은 귤 1개, 사과 1개만이겠지요. 다시 160 곱하기 x, 즉 2의 5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는 a의 제곱으로 돌아가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 곱해야 하는 수 x를 생각해보면 과일을 똑같이 나누어 담는 것처럼 x의 값은 귤 1개, 사과 1개와 같이 2 곱하기 5, 귤 1개, 사과 1개, 바나나 2개와 같이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귤 1개, 사과 3개, 바나나 2개와 같이 2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 제곱수가 되겠죠. 이 중에서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수는 2 곱하기 5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곱해야 하는 자연수 x는 2 곱하기 5 곱하기 제곱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볼까요? 2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은 10,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은 40,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은 90이 돼요. 선생님이 어떤 수 곱하기 제곱수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중요한 구조로 반드시 외우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외우라고 한 겁니다.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최소의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하지만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x나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 x처럼 응용한 유형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므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를 정리해 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지수를 짝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를 곱하면 됩니다. 지금 수업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 개념을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학원의 모토가 뭐였죠? 수업하고 학습한 내용을 미루지 말고 수업 중에 암기하자. 그래서 오늘 배우고 이해한 내용은 미루지 말고 바로 암기하여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